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취업 도우미 KR.INN의 유진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아무래도 회사라는 곳이 업무도 하지만 개인적인 얘기를 할 일도 가끔씩 있겠죠. 그래서 네덜란드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사생활에 대한 얘기는 어떤 것들이 나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팁을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. 우선 네덜란드 사람들은 사생활을 한편으로는 되게 중요시 여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편하게 얘기를 하는 분위기도 있어요. 가족들 얘기는 조금 더 편하게 하는 편이고 취미가 어떤지 그런 사생활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편하게 얘기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포인트. 본인이 얘기하는 거를 듣는 건 괜찮은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특정한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건 조금 조심해야 돼요. 저희 회사 동료들 중에 몇 명은 사실은 이혼을 했어요. 아이가 있는 남자 동료도 있고요. 아이 없이 이혼한 여자 동료도 있어요. 그런데 제가 이분들이 이혼한 걸 어떻게 알까요? 점심시간에 같이 먹거나 3, 4, 5 모여서 커피 타임을 가질 때 그런 이야기를 평소에 그렇게 하더라고요. 동료 중 한 명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일을 조금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. 그런데 점심을 먹으면서 자기가 사실은 지금 사는 남편과 이혼 과정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. 누구 동료가 이혼을 했다 이러면 좀 시시한다든지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그런 얘기를 본인이 먼저 던지는 거예요. 또 놀랐던 게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재산 분할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막 본인이 잘 되고 있는 부분, 본인이 불만이 있는 부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 집이 지금 얼마에 올라왔는데 이 집을 얼마에 팔면 좋을지 막 그런 것도 같이 의논하고 그러면 돈이 얼마가 나올 테니까 이 사람이 얼마, 내가 얼마 이렇게 가져가야겠구나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. 집을 파는 것도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서 네덜란드에 그 푼다라고 이렇게 부동산 올리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서 파는 집 광고를 올렸을 때 저희들끼리 그것을 같이 보고 파는 걸 도와줬던 기억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저는 지금 말하면서도 되게 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편하게 해? 라고 다시 한번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. 다른 동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혼을 한 건 알고 있었어요. 7살 정도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여자친구가 갑자기 생겼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고민을 얘기하면서 여자친구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조만간 같이 여행을 간다. 그런데 아이를 같이 데려갈지 안 갈지 고민이 된다.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그것도 되게 듣고 놀랬고 그런데 더 조금 놀랐던 게 동료들이 그거를 되게 진지하게 들어주면서 어쨌든 그 사람이 먼저 오픈을 한 이제 그 의미 자체가 얘기를 해도 돼 라는 거니까 거기서 되게 진지하게 본인 생각에는 아이랑 같이 가는 게 좋겠다 또는 같이 안 가면 좋겠다 막 이렇게 열심히 토론을 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되게 열심히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. 자,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희가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동료들이 본인 얘기를 직접 했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먼저 물어보지 않는 얘기를 물어볼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좀 같이 들어주고 또 공감을 해주면 좋다고 많이 느꼈어요.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기는 방에 모여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. 저희들은 오픈 오피스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물론 칸막이가 쳐있지만 한쪽 끝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반대쪽 끝에서도 집중하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이렇게 이혼이나 그런 사생활인 얘기가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 네덜란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는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꼈어요.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이혼이나 그런 얘기를 편하게 한다고 해서 모든 동료들한테 동일한 정보를 주는 건 아니에요. 누구든지 회사 동료들끼리 조금 더 친한 사람이 있잖아요.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런 조금 더 친한 사람한테는 개인적으로 회사 밖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는 둘이만 있을 때 이런 커피 코너에서 조용히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. 조금 더 이렇게 민감하거나 고민이 되는 부분은 더 친한 동료들이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자주 물어본다든지 그런 거는 되게 무례하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?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한국인이다 이런 걸 떠나서 제 속 얘기를 이렇게 동료들한테 업무 관련된 거 말고는 이렇게 사생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편은 아니에요. 동료들이 제가 결혼을 했다 정도에 대해서는 알기 때문에 가끔씩 너의 아내 잘 지내니? 어떻게 지내니? 정도 물어보기는 하지만 제가 먼저 나서서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얘기하는 편은 아니고요.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걸 느끼면 더 이상 저한테 더 캐묻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상사들 같은 경우에는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생활에 대해서는 절대 묻지 않습니다. 누구를 지금 사귀냐 안 사귀냐 집은 어디 사냐 그런 거는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.
이렇게 조금 민감한 주제도 편하게 말하다 보니까 막 소문이 돌고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회사에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. 뭐 누구랑 누가 뭐 눈이 맞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법한데 누가 헤어졌냐 안 했냐 뭐 이런 얘기를 본인들이 직접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 소문이 돈다거나 뭐 누구랑 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사내 커플이 몇 명 있어요. 그런데 사내 커플이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삼지 않고요. 대신에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그건 있더라고요. 본인이 사귀거나 배우자가 같은 팀에서 활동하는 거는 조금 꺼려 하더라고요.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커플이 아니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사귀다가 결국에는 한 명이 이직을 하거나 둘 다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었대요. 그래서 그런지 동료들 중에 뭐 배우자가 같은 팀에 오거나 이런 거는 조금 팀장이 못하게 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할까,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. 여러분도 혹시 지금 네덜란드에서 또는 뭐 다른 나라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릴게요. 그리고 혹시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재밌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면 그것도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다음에 취업과 회사 생활에 대해서 유익한 얘기로 다시 돌아올게요. 안녕!